자, 그 각하 밑에 보면 전자신청 나오지요. 자, 요 전자신청도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자신청할 때는요, 인터넷 회원 아이디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 인터넷 회원 아이디라든지 또 이메일 주소 이런 걸 등록하는 걸 뭐라 한다? 사용자가 등록합니다. 그러면 전자신청이 먼저예요? 사용자 등록이 먼저예요? 사용자 등록이 먼저지요. 자, 아이디 등록하는 것을 사용 등록하는데 사용자 등록 누가 하느냐? 당사자나 외국인이 사용자 등록할 수 있어요. 근데 외국인은 뭡니까? 외국인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자나 국내 거소신고 받은 자예요. 그런데 불법 체류 외국인은 안 됩니다. 두 번째, 법무사나 변호사입니다. 우리 이런 법무사 변호사를 뭐라 한다? 자격자 대리인과 합니다. 자, 무슨 대리인? 자격자 대리인이 무슨 등록할 수 있다? 사용자 등록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사용자 등록할 때 있죠. 자, 첫 번째는 관할에 제한이 없습니다. 관할에 제한이 없어요. 관할에 제한이 없으니까 전국 어느 등교소나 다 무슨 등록이 된다? 사용자 등록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사용자 등록은 발행일로부터 있지요. 3개월 내에 주소 증명 정보와 인감 증명을 제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용자 등록할 때는요, 반드시 무슨 출석해야 된다? 직접 출석해야 돼요. 자, 요거 시험 어떻게 나오냐 봐요. 자, 당사자가 사용자 등록할 때에 사용자 등록을 한 법무사 변호사를 시켜서 사용자 등록할 수 있다. X지요. 당사자는 직접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되고, 그리고 요게 주소증명 정보와 인감증명서 넣는다겠지요. 인감증명서 넣는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요 우리가 공인인증서 있지요. 요걸 보내주면은 이미 확인됐으니까 인감증명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지요.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신청이에요. 자, 사용자 등록을 한 당사자나 외국인이 전자신청할 수 있고, 또 사용자 등록을 한 법무사나 변호사가 전자신청할 수 있어요. 전자신청은 출석주의가 적용이 돼요? 면제돼요? 면제되죠. 컴퓨터 앞에서 하니까 면제됩니다. 그리고 또 이거 한번 봅시다. 전자증명서를 첨부한 법인도 전자신청할 수 있어요. 자, 전자증명서를 첨부한 법인도 전자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자증명에 이용 등록을 하면요. 이용 등록을 하면 사용자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전자증명에 이용 등록을 하면 뭐것으로 본다? 사용자 등록을 한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 법인은 전자신청을 할 수 있지만 사용자 등록은 못합니다. 이미 그 어떻게 이용 등록, 사용 등록 한 것을 보니까 사용 등록을 따로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 또 얘기해 봅시다.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나 또 법무사, 변호사 아닌 임의대리인이에요. 자, 임의대리인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요, 사용자 등록도 못하고 전자신청도 못합니다. 둘 다 못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뒷장 넘겨보면 개인일 때는 공인증서, 법인일 때는 전자증명서, 여기 전자증명서 나오지요. 전자증명서. 관공서 할 때는 전자인증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6번에 보면 등기 완료의 통지 나오지요. 자, 등기 뭐라고? 완료의 통지입니다. 자, 봅시다. 등기 완료의 통지인데, 자, 요걸 잠깐 한번 볼게요. 요 부분은요,
내용이 어렵습니다. 내용이 어려우니까 잘 들어봅시다. 자, 우리가 갑이 을에게 있지요. 자, 매도인이 되고 요 사람이 매수인 됩니다. 매수인이 돼서 건물 매매를 했고 여기에 매매 계약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등기하게 되니까 등기 권리자고 이 사람이 뭐가 돼요? 등기 의무자지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주면 이 사람이 뭘 해줘야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야 되지요. 이전 등기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 등기 권리자한테는 우리가 뭐를 주느냐 하면은요. 등기필 정보를 통지해 줍니다. 자, 등기필이란 말은 을 앞으로 등기 완료됐죠. 정보란 말은 을의 정보예요. 을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뭐 이런 걸 다 적는 을의 정보입니다. 이걸 누구한테 준다? 등기 권리자한테 줍니다. 옛날에는 이걸 뭐라 했어요? 등기 필정 했어요. 자, 권리자 줍니다. 근데 요 사람이에요. 요 집에 살다가 한 10년 살다가 되게 돼요. 요 집에 실정이 나서 있지요. 요걸 팔아보려 합니다. 자, 그럼 팔면은 이 사람 매도인 되지요. 매도인 되면 등기 의무자 되지요. 등기 의무자 됩니다. 그럼 요 받은 등기필 정보 있지요. 여기에 보면 1년 번호가 있습니다. 1년 번호가 있는데 요 1년 번호는요. 영문과 아라비아 숫자를 조합해서 12개고요. 자, 비밀번호는 50개입니다. 그런데 한 번 사용한 비밀번호는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요걸요 작성해서 제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등기필 정보의 내용 중에 자, 그러면 자, 정리합시다. 등기필 정보는 누가 받아요? 등기 권리자. 등기필 정보는 누가 제출합니까? 등기 의무자가 작성해서 제공하지요.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하고. 그럼 왜 작성해서 의무자가 제공을 해요? 의무자가. 본인인가 아닌가 확인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거예요. 본인인가 아닌가 뭐 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 등기 의무자가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이걸 멸실해 버렸어요. 그리고 이 등기필 정보는 한 통 만듭니다. 한 통 만들고요. 이 한 통 만들고 잃어버리면은 재발행을 안 해요. 재발행을 안 합니다. 자, 멸실해 버렸어요. 그럼 방법이 세 가지지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직접 출석합니다. 직접 출석해서 본인이 내가 맞다라고 어떻게 돼요? 확인 조서를 받아서 등기 권리자, 집 사는 사람하고 등기해 주겠죠. 등기 권리자하고 등기해 주고. 자, 두 번째는 법무사, 변호사인 임의대리인이에요. 자, 이 법무사, 변호사 있지요. 나는 저 사람으로부터 등기를 맡았습니다 있죠. 이걸 확인한 정보 있죠. 요 확인한 정보를 첨부해서 등기 권리자 앞으로 등기해줘요. 자, 세 번째, 법무사, 변호사 아닌 무슨 대리인이다. 임의 대리인이지요. 이때는 뭡니까? 이러한 등기 신청 서류 있지요. 요거는 제가 작성한 듯이 분명하다 했지요. 그걸 공정을 받아서 뭡니까? 등기 권리자 앞으로 등기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됐죠. 그럼 이렇게 됐으면 이거는 등기필 정보에 대단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의무자 있죠. 매도인은 이 사람하고 등기된 사실을 궁금해해요. 그 매도인 등기 의무자한테는 뭘 주느냐? 요 사람하고 등기된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거기 무슨 통지다? 등기 완료 통지입니다. 자, 등기 무슨 통지? 완료 통지를 교부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책에 이제 등기 완료 통지에 보면은 1번부터 5번까지 나와 있죠. 자, 지금부터 이제 등기 완료 통지를 볼게요. 자, 1번부터 5번까지 나와 있는데, 자, 원칙은 등기필 정보는 누구한테 교부합니까? 등기 권리자. 등기필 정보는 누가 작성해서 제공해야 돼요? 등기 의무자지요. 자, 그런데 자, 예외입니다. 지금은 예외. 등기 권리자에게
등기필 정보 통지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등기 완료 통지를 교부하는 예외입니다. 자, 등기 권리자에게 뭐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등기필 정보 통지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대신 뭐를 교부하는 예외다. 등기 완료 통지를 교부하는 뭐라고? 예외가 됩니다. 자, 첫 번째 판결입니다. 판결인데, 자, 결론만 이해할게요.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할 때는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제공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할 때 있지요. 등기 의무자가 할 때. 자, 등기 의무자가 할 때는 뭡니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제공을 해야 됩니다. 제공을 해야 되고, 요거 지금 우리 요약 강좌니까요. 요거 원리를 설명하면 한 30분씩 걸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결론만 이해가 안 되면 결론만 외워놔요. 성소한 권리자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성소한 의무자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합니다. 근데 요 성소한 의무자가요, 요 판결문 가지고 매수인 앞으로, 자, 등기 권리자 앞으로 등기해 줬어요. 그 매수인은 뭡니까? 이 사람이 대신해줬기 때문에 자기 앞으로 등기된 사실을 모를 수 있지요. 그럼 이 사람한테는 뭘 준다? 등기 무슨 통지, 완료 통지 줍니다. 의무자한테도 뭘 준다? 이 사람은 등기된 사실 알아야 되겠죠. 둘 다 등기 무슨 통지다? 완료 통지입니다. 자, 두 번째, 채권자 대위권입니다. 자, 대위 채권자가 채무자 앞으로 등기해줘요. 그러면 대위 채권자가 있고 여기에 채무자, 다른 말로 하면 피대위자라 해요. 요 사람 둘 다 한테 뭘 주느냐? 대위 채권자가 채무자 앞으로 등기해 주니까 채무자는 자기 앞으로 등기된 사실을 모를 수 있죠. 채무자 둘 다 한테 뭘 준다? 등기 무슨 통지, 완료 통지를 줍니다. 세 번째, 미등기 부동산이 있는데 여기에 가압류가 들어요. 그럼 여러분, 가압류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등기돼야 되지요. 그때는 뭡니까?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가압류지요. 그럼 직권이니까 뭡니까? 이 사람은 자기 앞으로 등기된 사실 모를 수 있죠. 등기소가 너 앞으로 등기해서 알려주라는 거예요. 거기 무슨 통지다? 등기 완료 통지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여러분, 관공서가 땅을 샀지요. 그럼 관공서는 가짜일 리가 없지요. 등기필 정보 작성한다 안 한다? 안 하는데 관공서는 너 앞으로 땅 산 사실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대신 뭐를 준다? 등기 무슨 통지, 완료 통지를 줍니다. 자, 그리고 요거 아까 의무자한테 완료 통지 준다 했지요. 요 5가지입니다. 5가지. 특히 여기 시험 잘 나옵니다. 근데 요 부분들은요, 우리 요 부분들은 뭡니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해가 되시는 분들이 있죠. 요걸 기억하시고, 안 되면은 뭡니까? 요거 지금 그 원리를 설명하면 좀 시간이 길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분들은 넘어가도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옆 페이지에 보면 8번에 보면 등기에 뭐 나온다? 경정 나오지요. 경정 나오고 그 구분해 보면 내용하고 뭡니까? 그 밑에 쭉 나오지요. 쭉 나오는데, 자, 요거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요 부분이 시험 잘 나옵니다. 경정인데 어떤 부분이 시험 잘 나오냐 볼게요. 자, 직권 경정이 시험 잘 나옵니다. 자, 이 봅시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죠. 갑이라는 사람이 전세권 등기를 신청했어요. 신청해서 전세금이 1억입니다. 1억이고 존속기간이 10월 10일이고, 자, 존속기간이 10월 10일이고, 자, 특약으로
양도 금지를 집어넣습니다. 자, 그런데 등기관이 착오를 일으켰어요. 착오를 일으켜서 자 봅시다. 자, 1번 갑 앞으로 전세권 등기했지요. 하고 전세금을 7천만 원 잘못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존속 기간은 10월 10일이고 자, 특약으로 양도 금지를 집어넣습니다. 자, 이때 등기관 자기가 잘못했지요. 그러면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자기가 고쳐야 되지요. 고쳐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 1에 1 어떻게 돼요? 경정 등기합니다. 경정 등기하고 전세금 얼마다? 1억이고 등기 원인은 착오지요. 착오입니다. 그리고 여기 자기가 잘못하고 난 뒤에 자기가 고쳤죠. 여기 무슨 경정 등기다? 직권 경정 등기입니다. 자, 이게 잘 들어요. 직권 경정 등기 하고 난 뒤에 있지요. 자,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한테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자, 요때 통지가요. 고치기 전에 통지하는 거예요. 고치고 난 뒤에 통지하는 거예요. 고치고 난 뒤에 통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무슨 통지다? 사후 통지입니다. 자, 무슨 통지? 사후 통지예요. 그 시험에요. 사전에 통지한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보고한다. 이렇게 나면 다 O다 X다. X입니다. 사전에 통지한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보고한다. 그러면 다 O다 X다. X입니다. X. 자, 무슨 통지다? 사후 통지입니다. 사후 통지. 사후 통지고. 그리고 요 직권 경정 등기 할 때요. 이해관계인이 있어요.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 있죠. 옛날에는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법이 바뀌었는데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 승낙서를 첨부하면 자, 승낙서를 마하면 첨부하면 뭡니까? 직권 경정 등기를 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관계 있을 때 뭐를 첨부하면 승낙서를 첨부하면 무슨 경정 등기 할 수 있다? 직권 경정 등기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옛날에 이런 것도 시험 나왔어요. 직권 경정 등기시 있죠. 등기시 직권 경정을 촉구하는 신청도 가능하다. 자, 이런 것들 시험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등기한 자기가 잘못했죠.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무슨 경정 등기 해야 돼요? 직권 경정 해야 되죠.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당사자가 신청 경정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너 빨리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고치라. 그걸 촉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경 써서 직권 경정 하겠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도 시험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밑에 표시에 관한 등기 표제부지요. 표제부에 보면 이렇게 쭉 나오지요. 쭉 나오고 표제부는 부동산 권리관계예요. 사실관계예요. 사실관계지요. 사실관계. 자, 그렇게 쭉 봅니다. 다 거기에 있는 것은 다 부동산의 무슨 관계다? 사실관계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도표 바로 밑에 한번 봐요. 등기의 신청 나오지요. 건물 변경 등기의 신청 나오지요. 건물의 분할, 건물의 구분, 건물 합병. 여러분, 건물은 몇 개월 내에 해야 돼요? 1개월 내에 해야 돼요. 자, 건물이 예를 들어 멸실됐지요. 건물이 멸실되면 몇 개월 내에 해야 돼요? 1개월 내에 해야 됩니다. 건물의 구조 변경도 1개월 내에 해야 되고. 근데 1개월 내에 안 하면은요. 건물은 1개월 내에 안 하면 얼마의 과태료다?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자, 몇 개월 내에 안 하면 1개월 내에 안 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근데 토지는 있죠. 토지의 멸실, 토지의 합필, 토지의 합병, 토지의 분할 몇 개월이에요? 1개월입니다. 자, 1개월인데 근데 1개월 안 해도 토지는 과태료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토지는 과태료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그 옆에 보면 자, 봅시다. 자, 그 옆에 보면 건물 멸실 등기에 뭐 나와요? 신청 나오죠. 2번에 2번에 자, 봅시다. 요것도 이제 우리 잠깐 한번 보면은요. 크게 어려운 점은 없어요. 자, 우리 멸실 등기는 뭡니까? 부동산 전부가 없어진 게 멸실 등기죠.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건물 멸실은 몇 개월 내에 해야 돼요? 1개월 내에 해야 되지요. 해야 되는데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지요. 예, 과태료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봅시다. 건물이 멸실했는데 몇 개월 내에 된다? 1개월 내에 해야 되지요. 근데 1개월 내에 안 하면 누가 대신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가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자, 건물 멸실한 몇 개월 내에 1개월 내에 해야 되는데 1개월 내에 안 하면 누가 대신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가 뭐 할 수 있다? 대신해서 멸실 등기할 수 있다? 멸실 등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역은 안 됩니다. 역은 뭐냐 하면 봐요. 역은 토지가 멸실했지요. 몇 개월 내에 해야 돼요? 1개월 내에 해야 되지요. 1개월 내에 해야 되는데 뭡니까? 토지 소유자가 안 하면 뭐예요? 건물 소유자가 대신할 수 있다. 토지가 없는데 어떻게 건물이 소유자가 대신할 수 있겠어요? 그건 안 되겠죠.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가 멸실했지요. 몇 개월 내에 해야 돼요? 1개월 내에 해야 되지요. 그런데 토지는 위반해도 과태료가 없지요. 위반해도 과태료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어요. 존재하지 않는 건물이 있어요. 존재하지 않는 건물. 여러분, 건물이 없는데도 누가 등기해놨죠. 이때는 뭡니까? 1거까지 안 기다려요. 안 기다리고 뭡니까? 지체 없이 멸실 등기합니다. 멸실 등기하고. 근데 요 지체 없이를 위반하더라도 과태료가 있어요, 없어요? 과태료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3번에 봐요. 구분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 찾았어요? 자, 구분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입니다. 자, 여기 뭐냐 볼게요. 자, 우리가 있죠. 아파트를 신축했습니다. 1층,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신축했어요. 자, 신축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보존 등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파트를 사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건설회사 명의로 보존 등기하고 우리가 보통 이전 등기했지요. 근데 여기 현대건설에서 신축해서 준공했어요. 건설해서 신축해서 뭐 했다? 준공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느냐면 일괄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합니다. 그럼 여기에 100일로부터 503호까지 전부 보존 등기 하겠죠. 그러면 현대건설 정도는 뭡니까? 취득세 다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일괄해서 보존 등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입법에 보면 요 아파트를 신축하면 개별적인 소유권 보존 등기를 못해요. 개별적인 보존 등기는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냐 봐요. 이게 나홀로 단지예요. 자, 그렇다고 해가 일괄해서 보존 등기 할 형편이 안 돼요. 형편은 취득세 낼 형편도 안 되니까. 그래서 개별적인 보존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요 100일로에 대한 있죠. 100일로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입니다. 동시에 앞으로 돌 사람들을 위해서요.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합니다. 무슨 등기를 신청한다? 표시에 관한 등기. 그러니까 102호, 103, 201, 202, 203, 301 이렇게 표시에 관한 등기 신청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읽어볼게요. 3번, 1번. 한 동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는 나머지 구분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한다. 됐죠? 자, 요 표시 동그라미 쳐놔요. 자, 그 다음에 D페이지 보면 규약상 공용 부분 등기와 규약 폐지에 따른 등기 나오죠. 자, 요걸 자세히 한번 보면은요. 자, 우리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아파트 있지요. 구분 건물 있잖아. 구분 건물은 크게 봐서 뭡니까? 101호, 102호, 103호 무슨 부분 겠어요? 전유 부분 겠지요. 전적인 내 소유가 무슨 부분이다? 전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공용 부분 있지요. 공용 부분은 나하고 남하고 같이 사용하는 거지요. 같이 사용하는 건데 크게 봐서 두 가지가 있지요. 자, 무슨 부분? 구조상 공용 부분이 있습니다.
자, 구조상 공용 부분은 뭡니까? 복도, 계단, 옥상, 비상구 이런 걸 말하죠. 자, 구조상 공용 부분은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고, 그 다음 무슨 부분? 규약상 공용 부분이죠. 요 규약상 공용 부분은 뭐 타가소, 노인정, 관리실 이런 게 있죠. 요거는 뭡니까? 타가소, 노인정, 관리실, 휴게실은 있는 아파트도 있고 없는 아파트도 있죠. 있는 아파트도 있고 없는 아파트도 있어요. 요거 타가소, 휴게실 이런 것들은 있는 아파트도 있고 없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요거는 뭡니까? 표제부에 등기합니다. 자, 무슨 부에? 표제부에 등기해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여기에 자, 요 아파트가 미시 아파트입니다. 미시 아파트인데 여기에 세탁소가 있어요. 세탁소가 있습니다. 이 장사 잘 안 됩니다. 그럼 여기에 표제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가구와 을구가 있습니다. 표제부가 있고 또 뭐가 있다? 가구, 을구 있어요. 여기에 소유권 보존, 뭐 여기에 소유권 이전, 여기에 전세권, 여기에 저당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자, 이 아파트에 타가수가 없어요. 그러면 요 주민들이요, 요 세탁소를 매입합니다. 매입해서 타가수로 활용합니다. 타가수로. 자, 그러면 요 표제부에 있죠. 표제부에 뭘 기록하느냐?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기록합니다. 요 타가수는 어느 한 사람의 것이에요? 전체 주민의 공동소유예요. 전체 주민의 공동소유, 그 뜻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보존, 이전, 전세, 저당 다 말소합니다. 말소할 때 요 말소당한 자가 기분 나쁘겠죠. 그럼 요 말소당한 자에 뭡니까? 이해관계인에 뭐를 넣어줘야 돼요? 승낙서를 넣어줘야 됩니다. 넣어줘야 돼요. 자, 여기 뭡니까? 규약상 공용부분 등기예요. 자, 그럼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는 가구와 을구가 없는 등기부가 있을 수 있다. O다, X다. O죠. 왜? 규약상 공용 부분은 뭐밖에 안 되니까? 표제부밖에 안 되니까. 이해됩니까?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자, 미씨가 세월이 흘렀어요. 자, 우리 미씨가 뭐라 해요? 처녀 같은 아줌마잖아요. 세월이 강같이 빨리 흘렀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플로우. 그래서 이제 아줌마가 됐어요. 자, 아줌마가 되니까 뭡니까? 타가소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지요. 필요 없으니까 요 타가소 부분을 A한테 팔았어요. 그럼 A가 요 가구에 있죠. 요 중요합니다. 가구에 단독 신청으로 있죠. 단독 신청으로. 보존 등기하겠어요? 이전 등기하겠어요? 샀으니까 보통 이전 등기한다 생각하겠죠. 근데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무슨 등기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합니다. 자, 아무것도 없으니까 무슨 등기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그 다음에 규약상 공용부는 무슨 말소한다? 직권 말소합니다. 자, 무슨 말소? 직권 말소예요. 그리고 책에 보면은요, 자, 4번에 2번 한번 봐요. 공용부분에 정한 규약을 폐지할 때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지체 없이 보존 등기 신청한다 돼 있죠.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 103호가 있어요. 우리가 요걸 뭐라 합니까? 전유 부분 카지요. 자, 요 전유 부분을 처분했어요. 처분. 자, 요 전유 부분 A 소유자가 C한테 처분했다는 거예요. 처분했습니다. 자, 옆에 한 적어놔 봐요. 자, 공용 부분의 득실 변경은 요것도 시험 난 적 있어요. 전유 부분을 처분하면 공용 부분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여기 적어놔요. 자, 공용 부분의 무슨 변경은? 득실 변경은 뭐를 요하지 아니한다?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적어놔요. 자, 요거 무슨 말이냐 볼게요. 103호가 A가 C한테 팔았죠. 전유분을 팔았죠. 그럼 C는 뭡니까? 여러분 아파트 사면요,
복도 지분 등기라고 한다, 계단 지분 등기라고 한다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또 타가소 지분 등기라고 한다, 노인정 지분 등기라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자, 그러면 전유분을 팔면은 뭐예요? 이 사람이 산 전유분의 면적에 비례해서 공용 부분은 그냥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공용 부분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것도 기억하시고요. 또 쭉 넘어가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제3장 보면 권리에 관한 등기되어 있죠. 자, 등록번호 부여 절차 나오지요. 자, 요거 우리 앞에서 다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안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거기에 이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의 부여 기간 나오면요. 우리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자, 군대를 제대하고 국가가 치는 사시보고 법주목으로 외출한다 했죠. 그럼 봐요, 거기에. 국가, 지자체, 국제기관, 외국정부는 국토교통부 그대로죠. 그 주민등록 없는 재외국민은 뭡니까? 대법원 소재 등기소에 등기한 그대로지요. 법인은 주된 사무소지요. 근데 여기에 보면 법인에 이제 하나 안 있는 게 있는데 그 법인의 그 부여기한에 보면 오른쪽에 보면 외국법인 나오지요. 자, 외국법인인데 국내에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외국법인이에요. 그럴 때는 뭡니까? 법인과 같이 취급합니다. 주된 사무소에 등기소에 등기관이 부여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법인 아닌 사단재단 나오지요. 제가 뭐라 했어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여한다 했지요. 근데 이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뭡니까? 관할의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혹시 부동산 소재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여한다면 O다, X다. X입니다. 그냥 뭐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에요. 근데 저 주의할 것은 국내에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는 외국법인이죠. 이때는 뭡니까? 법인 아닌 사단으로 쳐서 뭡니까? 누가 부여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여합니다. 자, 외국인은 체류지가 있는 경우, 체류지 없는 경우 기억나시지요? 기억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등기필 정보는 우리 앞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부기등기로 하는 경우 돼 있죠. 자, 우리가요. 주등기로 하는 경우, 부기등기로 하는 경우, 또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로 하는 경우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걸 외울 때는 어떻게 오냐? 이렇게 봅시다. 일단 이렇게 볼게요. 부기등기 또는 주등기를 하는 경우 이렇게 나오면 자, 몇 가지 쭉 한번 볼게요. 소유권 이전 소유권 아니고 이전 등기 합시다. 이전 등기하고 그 다음에 가등기하고 그 다음에 처분 제한 등기. 처분 제한이란 말은 뭡니까? 가압류나 가처분을 말해요. 가처분. 그 다음에 경매에 관한 등기하고 그 다음에 저당권에 관한 등기하고 그 다음에 말소 회복 등기. 자, 이렇게 일단 한번 봅시다. 자, 이전 등기,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 이 등기 두 개 나누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슨 등기를 한다? 주등기를 합니다. 자, 무슨 이전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소유권 이외의 이전 등기는 무슨 등기를 한다? 부기등기를 해요. 그 말은 뭡니까? 전세권 이전 등기, 지상권 이전 등기, 임차권 이전 등기 이런 것은 다 무슨 등기를 한다? 부기등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 있죠. 두 개 나누어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 이전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봐요. 소유권 이전이 주등기지요. 그럼 요 가등기도 주등기입니다. 자, 전세권 이전이 소유권 이전이니까 부기등기지요. 그럼 요 가등기도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처분 제한, 가압류 가처분이지요. 요것도 이렇게 나눕니다. 소유권에 관한 가압류나 가처분은 주등기입니다. 자, 주등기고 그 다음에 지상권과 전세권에 관한 가압류나
가처분은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입니다. 또 경매도 이렇게 나눕니다. 경매도 소유권에 관한 경매는 무슨 등기다? 주등기입니다. 주등기고, 그 다음에 지상권과 전세권에 관한 경매는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입니다. 부기등기 이렇게 나누고, 또 저당권도 이렇게 나눴습니다. 소유권에 관한 저당권은 무슨 등기고? 주등기고, 그 다음에 지상권과 전세권에 관한 저당권은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입니다. 그 다음에 말소회복 등기도 이렇게 나옵니다. 전부 말소회복 등기는 주등기입니다. 주등기고, 그 다음에 일부 말소회복 등기는 부기등기입니다. 자, 전부 말소회복은 무슨 등기고? 주등기고, 자, 일부 말소회복은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를 합니다. 부기등기를 하고, 자, 그렇게 보시고, 그럼 우리 교재 한번 봐봐요. 부기로 한 경우 등기 명의 표시 변경, 개명 우리 앞에서 했죠. 100% 부기등기라 했지요. 소유권 이외 이전에 방금 했죠. 부기등기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뭐 저당권 등기 다 부기등기지요. 또 소유권 이외의 가압류 가처분 부기등기지요. 자, 5번 있죠. 5번은 주의 좀 해야 돼요. 5번은 권리의 변경, 경정. 요거도요.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예요.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인데, 자, 권리의 변경, 경정이 있지요. 여기 원칙은 무슨 등기냐? 부기등기입니다. 원칙은 부기등기인데, 다만 시험 잘 나옵니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 있지요. 있을 때 승낙을 받은 경우는 부기등기고요. 승낙을 받지 못한 경우는 무슨 등기다? 주등기입니다. 요것도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예요. 권리의 변경 경정 원칙은 부기등기인데, 다만 이해관계 있을 때 승낙을 받은 경우는 부기등기고, 승낙을 받지 못한 경우는 무슨 등기다? 주등기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 환매 특약 부기등기죠. 근데 저 주의할 것은 환매권 이전 등기와, 자, 환매권 이전 등기하고 또 환매권 변경 등기 있죠. 요것들은 뭡니까? 부기등기의 부기등기예요. 부기등기의 부기등기인데, 주의할 것은 환매기한 연장을 위한 변경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권리소멸 약정 부기등기고, 뭐 분할, 약정, 특약 이런 것은 대개 부기등기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뒷페이지 보면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등기에 말소되어 있죠. 자, 찾았어요? 자, 요거는 어떤 말이냐 볼게요. 어떤 말이냐. 자, 어떤 말이냐 봅시다. 자, 봅시다. 자, 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1번에 전세권 등기되었어요. 그리고 전세금이 1억입니다. 존속기간이 10월 10일이고 전세권자가 을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전세금을 담보로 해서 은행한테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소유권에 관한 저당권은 주등기고,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은 무슨 등기라 했어요? 제가 부기등기라 했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1에 1, 1번 전세권 부 저당권 등기하지요. 저당권 등기합니다. 그리고 자, 채권이 5천입니다. 5천이고, 자, 이 저당권자가 병입니다. 자, 병이에요. 자, 이때 봅시다. 어떤 이유로 있죠? 어떤 이유로 갑하고 을이
전세권을 말소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말소하려고 해요. 그럼 말소되면 이 병 있지요. 전세권부 저당권자는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겠지요. 자기 담보가 없으잖아요. 기분 나쁘니까 뭡니까? 이해관계인이 됩니다. 병은 뭐가 된다? 이해관계인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이거 있지요. 시험에 간혹가다 이런 걸 물어요. 말소 등기나 말소 회복 등기 할 때 있지요. 이해관계인이 되는 자를 골라라. 이해관계인이 되지 않는 자를 골라라. 이렇게 한번 시험 나와요. 그러면 이걸요. 법논리로 풀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푸느냐. 이렇게 봅시다. 앞으로 이해관계인이 되는 자 있지요. 이건 이렇게 풀어요. 기분 나쁘거나 긴장하면 뭐가 된다? 이해관계인이 됩니다. 자, 이해관계인이 되는 자는 기분 나쁘거나 긴장하면 뭐가 되고 이해관계인이 되고 이해관계인이 되지 않는 자 있지요. 요거는 뭡니까? 기분이 좋거나 긴장하지 않는 자는 이해관계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합시다. 자, 다시 기분 나쁘거나 긴장하면 뭐가 되고 이해관계인이 되고 기분이 좋거나 긴장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자, 이때 이 사람이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때 병이 뭡니까? 이걸 승낙을 해주죠. 전세권을 말소로 승낙해줘요. 그러면 이때는 뭐예요? 주등기가 말소되면 부기등기는 무슨 말소다? 직권 말소입니다. 자, 주등기가 말소되면 자, 부기등기는 무슨 말소다? 직권 말소입니다. 근데 보통요, 여러분 병이 승낙을 해줘요, 안 해줘요? 병이 만약 승낙 안 해주겠죠, 보통. 승낙을 안 해주면 요걸 말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자, 거기 이해관계는 제3자의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이고요. 자, 승낙이 있어야 되고 승낙이 없으면 뭡니까? 승낙이 있으면 뭐예요? 주가 말소되면 부는 무슨 말소다? 직권 말소입니다. 대지 사용권은 취득이지요. 이런 것은 내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넘어가도 되고. 자, 그리고요. 우리가 요걸 잠깐 해보면은요. 자, 제가 대지권은 전유부,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대지권은 전유부분하고 분리처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면 뭡니까? 분리처분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 있지요. 토지만의 이전 등기, 토지만의 압류, 가압류, 토지만의 저당권 허용한다, 금지한다? 금지하고 건물만의 이전 등기, 건물만에 관한 저당권, 건물만의 압류, 가압류, 압류, 가압류 허용한다, 금지한다? 금지하지요. 이런 것들은 금지합니다. 분리처분의 결과를 가져와 버리니까. 허용되는 건 뭡니까? 분리처분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거지요. 토지만에 대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지역권, 건물만에 관한 임차권, 뭡니까? 전세권. 이런 것들은 해주더라도요. 전세권자, 임차권자가 주인이에요? 설정자가 주인이에요? 설정자가 주인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한 번씩 나오면은요. 대지권 등기에 대해서는 분리처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리처분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 있죠. 가져오는 것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못하는 것. 토지만의 소유권 이전, 또 토지만의 압류나 가압류, 또 토지만의 가등기, 또 토지만의 저당권. 이 가등기 해서 뭡니까? 토지만 본등기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건물 주인하고 다르게 되죠. 이런 것들은 다 허용한다, 금지한다? 금지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요. 건물만의 소유권 이전, 건물만의 압류, 가압류, 건물만에 관한 가등기, 건물만에 관한 저당권 허용한다, 금지한다? 금지하지요. 그런데 분리처분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것 있죠. 가져오지 않는 것, 이런 것 허용되지요. 어떤 경우입니까? 토지만의 임차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이런 게 해주더라도 임차권자, 전세권자, 지상권자, 지역권자가 주인이에요? 설정자가 주인이에요? 설정자가 주인이지. 해주더라도 소유자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지요. 또 건물만의 임차권, 전세권 허용하지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정도만 보면 됩니다. 이 대지권에 대해서 너무 깊게 들어가면은요, 정말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우니까 만약에 이게 선생님이 상당히 어렵게 나오잖아요. 어렵게 나오면 틀린다는 거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하는 정도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본 강좌를 마치고 다음 강좌에는 소유권 등기를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